전편에서 이어지는 기록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또 적들이 그 무리를 나누어 경성으로 달려가서 수도에 남아있는 제상을 죽이고자 하였다. 때마침 좌정성 유탁은 여러 제상과 더불어 초하루마다 국가를 위하여 복을 비는 일로 묘련사에 있다가 별난 소식을 듣고 순군 만호부로 가서 군사를 모아 적을 치려고 했다. 그러나 적의 선기가 이미 묘련사 동구에 이르렀기에 유탁 등은 말의 재갈을 물리고 지름길로 빠져 순군부에 갔다. 그런데 김용만이 묘련사에 가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 그는 자기가 먼저 순군부에 왔으며 적을 치겠다고 거짓으로 말했다. 그리고 여러 제상에게 제공들은 여기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왕이 계신 곳으로 가시오. 나는 흩어진 군사들을 거두어 뒤따라 가리다 했다. 그러나 유탁은 김용에게 딴 뜻이 있는 것을 짐작하고 그곳에 머물러 무슨 변이 있는지 지켜보았다. 김용은 자기의 문객인 화지원과 서로 눈짓하고 잡혀오는 적들을 신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여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었다. 전편에서 침입자들이 홍은박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제상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고자 하는 제상이 다른 제상들과 함께 묘련사에 있습니다. 침입자들이 거기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유탁과 제상들이 별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상들이 군사를 모으려고 순군부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침입자들의 선기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말의 재갈을 물려서 몰래 지름길로 빠져 순군부로 갑니다. 뒤에 나오지만 침입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제상은 유숙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 제상과 함께 행동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제상들이 순군부에 가니까 김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용이 순군부의 책임자이기는 합니다. 다만 오늘은 행사로 묘련사에 가야 하는데 순군부에 있는 겁니다. 김용이 자기가 먼저 순군부에 왔으며 제상들들어 왕에게 가라고 합니다. 자기는 뒤따르겠다는 것이지요. 유탁이 이상하게 여기고 남아서 살핍니다. 유탁이 보니까 김용이 화지원과 함께 잡혀오는 사람들을 신문하지도 않고 죽입니다. 입을 막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기록입니다. 최영, 우재, 안우경, 김장수 등이 소식을 듣고 경성으로부터 병사를 거느리고 행궁에 달려와 적도들을 모두 죽이고 난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뛰어들던 김장수는 적의 칼을 맞고 죽었다. 난이 평정되고 수기가 다시 모이니 왕이 밀실에서 나와 그날로 경성으로 들어갔다. 흥왕사에서 머물던 침입자들은 최영과 여러 장수에 의해서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잡혀 순군부로 끌려온 관련자들은 김용에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김용이 처음에는 흥왕사 공신이 되어 포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뭔가 엉성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을 죽이러 갔는데 결론은 홍은박과 침입자들 수십 명만 죽었습니다. 유숙은 침입자들이 놓친 것이지요. 술시 중간에 기습했다고 가정하면 새벽 4시에 기습한 겁니다. 또 나중에 무리를 나누어 두 제상을 죽이러 보냈습니다. 그 무리도 다시 흥왕사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압 장수들이 병사들을 데리고 흥왕사에 도착한 겁니다. 홍은박이 이른 아침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흥왕사에서 침입자들이 음식을 준비하라고 한 대목도 나옵니다. 대충 계산해도 침입자들이 왕을 죽이러 왔다가 서너 시간 정도는 머물렀을 거라는 겁니다. 침입자들은 가짜 왕을 죽여놓고서 오랫동안 얼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살아있는 사실을 알고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급기야 모두 기다렸다는 듯 도륙됩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왕사의 변은 김용이, 최유
덕흥군 등과 모의해서 공민왕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편에서 보았듯 김용이 내응할 것으로 믿고라고 쓰여 있지 김용과 내응하고라고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짜로 김용이 덕흥군과 모의했다면 이를 저렇게 어설프게 할 리 없습니다. 대신들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왕만 죽이고 튀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면 김용은 무슨 이유로 두 재상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역시 추측의 영역이지만 공민왕의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민왕은 왜 두 재상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먼저 그 중에 한 명인 홍은박은 현재 55세입니다. 원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홍은박은 공민왕의 이존 사촌 형입니다. 우선 기록을 살피겠습니다. 다른 대신이 홍은박을 보고 말한 겁니다. 지금 공의 아들은 부병을 장악하였고 사위는 헌사의 우두머리가 되어 부기가 이미 지극한데 사전을 보니까 부병은 직업 군인 정도가 됩니다. 헌사는 사헌부를 말합니다. 아들과 사위가 군부와 감찰기관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에 부기가 지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홍은박의 권세가 정점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기록을 보겠습니다. 행궁에서 조달하는 금은이 너무 적은 데 비해 왕의 씀씀이에 절제함이 없으므로 홍은박이 왕께 아뢰기를 내탕의 저축이 어떻다고 여기십니까? 국도에 계실 때의 경비보다 마땅히 더욱 절약하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오래도록 보기만 하고 응답을 하지 않자 홍은박이 물러나며 말하기를 말을 해도 따르지 않으시니 이 어찌 자만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보다시피 홍은박이 권세도 높은 데다가 왕에게 직언하는 강직한 성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척에 속합니다. 물론 직언하는 신하가 홍은박뿐은 아닐 겁니다. 기록이 짧아 내막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홍은박이 공민왕에게 찍혔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돈이 한 말을 또 한 번 올리겠습니다. 왕의 성품이 시기심이 많고 잔인하여 비록 신복의 대신이라도 그 권세가 성하게 되면 반드시 끌여서 죽이곤 하였다. 제가 3회에서 신돈이 정권을 물려받기 전에 위의 말을 했다고 했는데 착오였습니다. 정권을 물려받고 나서였습니다. 후반부에 공민왕의 견제를 눈치채고 나서 신돈이 한 말이었습니다. 여하간에 홍은박의 권세가 너무 커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조카이자 죄를 지은 것도 아닌 대신을 공식적으로 죽일 수 없으니 편법을 썼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조일신, 기철일파, 인당, 정세운과 세장수 모두 편법으로 제거된 겁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재상인 유숙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입니다. 흥왕사의 별난 때 왕이 밀실에 피해 있다가 적들이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늦게 왔느냐라고 하자 대답하기를 홍은박과 유숙을 죽이느라 늦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잠시 후에 여러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 톱을 하는데 유숙이 그들을 따라서 들어오니 왕이 말하기를 경이 이미 죽었다고 말하기에 다시 못 볼 줄 알아서 경의 얼굴을 보고서도 사실인지 의심하다가 경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의심이 풀렸다라고 하였다. 앞에서는 침입자들이 밀실에 들어갔다는 말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밀실에서 엿듣습니다. 나중에 밀실에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는 침입자들이 한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민왕 스스로 한 말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공민왕이 죽이라고 지시해 놓았는데 살아서 돌아온 걸 보고 들은 말처럼 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죽이려고 한 재상은 유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기록을 보겠습니다. 제가 짧게 끊어서 또 요약해서 올립니다. 처음에 신돈이 대궐에 출입하자 유숙이 이를 얼마 동안 막았는데 신돈은 유숙이 다시 기용될까 두려워하여 반드시 해를 입히려고 몰래 유숙의 죄를 찾았다. 유숙이 반드시 더 큰 군을 세우기를 도모할 것입니다. 일찍 제거하셔서 후환을 끊어야 합니다. 라고 신돈이 말하였다. 보다시피 유숙과 신돈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숙은 나중에 결국 신돈과 공민왕에게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돈에게 정권을 맡겨 개혁을 추진할 마음을 먹고 있는 공민왕에게 유숙도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신돈이 공민왕에게 유숙을 죽여야 한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어쩌면 홍은박도 신돈의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죽였을지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